아래 한서준이 자신의 뇌에 어떠한 실험을 했음을 깨달은 바름. 바름의 뇌 일부에 사이코패스 요한의 뇌가 이식된 것을 암시하며 끝이 났었는데요. 정말 한서준은 바름에게 요한의 뇌를 이식한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왜 수술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 마우스 9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바름에게 성요한의 뇌를 이식한 한서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왜 성요한의 뇌를 이식하게 된 걸까요? 한서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충격을 받은 바름은 한서준이 가지고 있던 쥐의 기와 피해자들 손에 찍혀 있던 코드가 실험체를 구분하는 번호임을 알게 됩니다. 즉 죽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실험을 한 것인데요. 바름에게 자신의 실험실을 알려준 한서준. 그 문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후 한서준의 말이 진짜인지 알아내기 위해 한서준이 알려준 비밀연구소로 향하는 바름. 30년 전 한서준이 데니얼과 처음 만나게 된 날로 돌아갑니다. 데니얼은 한서준이 자신의 살인을 숨기기 위해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준이 쥐로 뇌이식 연구를 계속 진행했음을 알고 있던 데니얼. 그리고 데니얼은 서준에게 착한 유전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데니얼에게 서준은 착한 유전자를 찾는 것보다 나쁜 유전자를 찾는 연구를 하면 어떠냐고 말을 합니다. 그 후 정말로 데니얼은 나쁜 유전자를 찾는 것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히 내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불쾌감을 느끼고 있던 한서준. 데니얼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더 뇌이식에 열중하게 되는데요. 계속 쥐로 수술을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서준은 진짜 사람의 뇌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서준의 살인 목적이 나오는데요. 실험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의 뇌가 필요해 머리만 잘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바름을 살리기 위해 한서준에게 뇌이식 수술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뇌이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긴 익명의 테이프가 왔고 그걸 보고 바름을 꼭 살려야 하는 정부에서 움직인 것이 맞았네요. 하지만 뇌수술을 거절했었던 한서준. 이후 어떠한 이유로 마음을 바꿨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일까요? 한편 병원에서 고무치가 우재필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름은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사실 박주석의 와이프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었죠. 우재필과 친했던 정만호가 우재필이 자신의 딸을 죽인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분노심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정만호의 딸이 아닌 두석의 딸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재필의 집에서 나온 흉기에는 만호의 딸 목걸이 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증거들을 쫓던 바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두석의 딸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애매하게 비춰진 건 두석의 딸 현주가 홍주일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비쳤습니다. 광치쌈의 내피셜에서 말했듯 홍주는 과거 두석의 딸 현주로 한서준에게 납치되어 자신의 살인을 위해 유인하는 도구로 썼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가치가 다하자 죽였는데 다행히 살아있던 현주가 도망쳐 이름을 홍주로 바꾸고 살아갔을 확률이 가장 높네요. 한서준 뇌수술의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바로 어린 홍주입니다. 그 영상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람도 홍주입니다. 바름을 살려내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홍주는 한서준이 수술하여 성요한의 뇌를 바름에게 이식한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나온 무치는 여전히 술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무치를 찾아온 홍주. 무치는 홍주에게 왜 하필 성요한이냐 묻습니다. 홍주는 자신과 닮은 요한에게 끌렸다고 말을 하며 과거 둘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던 요한은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 맞습니다. 사실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었네요. 그런 요한을 보며 홍주는 어딘가 불행한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화에서 아이를 지운 줄 알았던 홍주는 사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네요. 한편 살인을 한 사람들을 빠르게 잡아내기 시작하는 바름. 그런데 뇌이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온 여자들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데 모두 죽음을 뜻하는 그림을 그려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더 놀라는 바름.
자신의 기억들이 헷갈렸던 바름은 지난해에서 이모에게 어린 시절 사진을 달라고 했었죠. 이모는 집 냉장고에 바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붙여놓았는데요. 정말 바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맞을까요? 광치쌈은 바름의 어두웠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이모가 무언가 숨기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번 어벙이의 사건도 이모가 숨겼었죠. 자신의 행동과 성요한의 기억이라 믿는 묘한 생각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바름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울자 갑자기 분노하며 고양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벙이를 죽였던 그때처럼 눈빛이 변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바름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다름 아닌 술에 취한 무치입니다. 무치는 범인을 잡아서 자신을 다시 밖으로 꺼낸 바름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런 무치의 술주정에 참다 바름이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하며 무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바름. 그리고 쓰러진 무치를 향해 벽돌로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바름이 무치를 죽이기라도 하는 걸까요? 때마침 바름의 집으로 도착한 오봉의 모습이 살짝 비쳤는데요. 놀란 오봉은 도시락을 떨구며 구애가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머릿속 생각이 뒤죽박죽되며 자신의 기억인지 요한의 기억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름의 충격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뇌이식으로 정말 사이코패스라도 된 것일까요? 늘 마지막 장면으로 강한 떡밥을 던져주는 드라마이기에 아마도 무치를 살해하는 장면은 바름의 상상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무치를 살해했다면 바름은 바로 잡혀갔겠죠? 오봉이가 봤으니까요. 하지만 10회에서는 성요한의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파헤치기 시작하는 바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밤과는 다르게 다시 착한 눈빛의 바름의 모습인데요. 성요한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고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바름. 혹시 그 진범이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름은 밤과 낮이 서로 다른 이중인격이기라도 한 걸까요? 한편 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바름의 친구 말이 나오는데, 그 시각 바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회에서는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는 바름의 모습이 나올 예정인데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새로운 진범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반전에 또 반전 엔딩 맛집 드라마 마우스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